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빌딩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 진짠가요? 네, 그렇죠. 저는 현재 글로리 에셋이라는 투자회사의 대표로 맡고 있는 양진우입니다. 야, 빌딩 살려면 돈이 막 몇십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자본이 좀 더 필요한 건 맞지만 2, 3억 가지고도 대출을 잘 받으면은 수익률 좋은 빌딩을 사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2, 3억 있으신 분들 눈이 번쩍할 것 같은데 뻥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물론 돈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리모델링도 공사 범위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약식 리모델링도 있는데 그런 리모델링 투자를 했을 때 임대료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요? 저 건물은 현재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빌딩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 지금 아시바를 치고 있고 이제 철거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뭔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시바가 뭐예요? 아시바는 이제 흔히 길을 걷다 보면은 가림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 네,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호하고 공사 인부들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아시바 쳐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되팔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빌딩은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저절로 이제 빌딩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 건물을 얼마에 샀고 공사비에 얼마를 쓰고 얼마에 팔 건가요? 네, 저는 이 건물을 잠깐. 이거는 공개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조그맣게 말해주세요. 얼마에? 네, 저는 이 건물을 29억 5천에 매매를 하였고 그리고 공사비는 10억 초반대에 나왔고 그래서 목표 매매가액은 이제 한 5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 이거 하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주위에 있는 A급 빌딩 기준으로 현 임대료 시세를 예상하여 그 예상한 임대료 기반으로 통상적으로 빌딩 수익률이 거래되는 퍼센테이지가 2.5%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가액을 산정해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가 왕창 올라간다 이 말인데 이거는 지금 비포 사진이고 그러면 애프터 이미지 준비하고 오셨나요? 당연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야,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공사비가 진짜 10억 들겠어요? 들죠. 왜냐면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고 또 원래 4층짜리 건물인데 저희가 또 주차 대수에 안 걸리게 한 층을 더 중축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을 누가 또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에 샀고 해서 수리해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 다 알 텐데 좀 약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약이 오르지가 않는 게 사실상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사가지고 뭐 임차인들 내보내고 공사해서 팔고 뭐 세놓고 하는 거 부동산이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죠? 이제 명도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명도라는 것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것인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권리금 보호 의무라는 게 임대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되게 복잡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진우 대표가 임차인 명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빌딩 투자 관심은 많은데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게 아니라 명도가 완료되어 있는 비어있는 건물이라면 건물 자체가 또 비싸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근데 명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임차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서로 좀 합당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저는 운이 되게 좋게 1층 임차인들은 생각보다 쉽게 명도하였는데 이제 1층 명도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일단은 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용실은 이제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지난 상태였고 제 잔금 전에 계약 기간도 아예 종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2, 4비 정도만 지워주고 명도하였고 그 옆에 이제 포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차 사장님은 계속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요거를 팔고 나가야지 다른 거를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임차인인데 그분께 이제 권리금을 시세에 맞게 또 드리고 그 권리금을 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또 좋은 자리가 하나가 났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잘 생각보다 쉽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할 때는 어떤 지역에 가서 매입해야 되는지 이제 기준이 있으셨나요? 아, 네, 당연히 있죠.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돈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빌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20몇 억짜리 빌딩이면은 내가 가진 현금과 대출의 비율 어떻게 세팅을 하셨어요? 대출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투자하냐 개인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개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RTI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네, RTI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렌트 투 인터레스트라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냐를 잘 계산해서 그걸로 이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뭐 계산 자체는 좀 이렇게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TI를 적용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RTI를 안 받고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TV가 80%까지도 나오고 법인 신용만 좋다면 90%까지 나옵니다. 그 매매 가격 대비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은행에서 진행한 이제 감정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감정가의 80%까지 나옵니다. 네, 감정은 은행에서 알아서 진행하나요? 네, 은행에서 거래하는 감정평가 법인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으로 하기에는 RTI가 안 나온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아무나 법인 만들어서 빌딩 사고 팔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인은 옛날에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납입해야지만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빌딩 투자를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이제 만약에 대출을 풀로 받는다면 20%의 자본금만 있다면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억짜리 매매가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한 4억 정도 투자금이 있으면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지도에서 보면은 뭐 어디다가 빌딩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입지에 사야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또 비싸게 팔 테니까. 물론 뭐 강남역, 성수동, 용산 한강대로, 명동, 여의도 이런 데 빌딩을 사면 좋겠죠. 그런데 얼마 있어야 되죠? 거기는 뭐 평당 사실 1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네. 뭐 40평이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는 알겠죠. 네, 40억. 강남역 대로변이면은 400억. 네. 현실적으로 정말 개인이 몇 억을 가지고 법인을 통해 투자할 때 지금 제일 수익률이 좋을 거, 뭐 쉽게 말해서 방송 중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좀 남아있는 땅, 먹을 게 남아있는 빌딩 어느 지역인가요? 빨간색. 요거는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지역인데 요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힘들고 저희가 흔히 개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다음 좋은 용도 지역은 저는 요 파란색 보이시죠? 네, 성수동이잖아요. 네, 요런 중공업 지역인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접근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다 사실. 그러니까 성수동을 옛날에 10년 전에 사놨어야 돼. 맞나요? 완전 그랬으면 떼돈 벌었죠 사실. 네. 지금 사서 떼돈 벌 때는 어디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네, 저는 여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공업 지역인데 영등포 쪽이 굉장히 크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이면 공업이잖아요. 공업. 네, 공장 살 거 아닌데 건물 살 건데. 옛날에는 이제 공업 지역이 맞았습니다. 여기 옛날에 뭐 오비 맥주 이런 거
다 공장이 있었는데 서울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고 여기는 이제 준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죽어도 되고 준자가 들어오면 이것저것 죽어도 되고 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 앞에 중공업 지역이니까 막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겠죠. 짠! 뭐야 이거?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네. 빌딩도 있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 고깃집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 안쪽으로 주택도 있고. 자, 인서울의 중공업 지역은 저기 큰 건물도 있네요. 다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 뭐 단지형 아파트, 빌딩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중공업 지역들이 밀가루 공장, 타이어 공장, 맥주 공장, 연탄 공장 뭐 이런 게 있던 곳들인데 지금 사실 지도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입지의 중공업 지역이 있어요. 여기 좀 아깝습니다. 여의도처럼 용적률 팍 올려줘가지고 높은 빌딩, 주상복합 이런 게 좀 들어오기에 너무나 좀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양진호 대표님은 중공업 지역만 보시나요? 투자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중공업 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400%까지 나오는데 그 말은 즉슨 빌딩으로 치자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높게 지은 만큼 임대료도 더 나오기 때문에 토지의 내재 가치가 다른 용도 지역보다도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서울에서는 이 영등포 쪽, 구로 쪽, 성수 그리고 여기 강서구인가요? 네. 강서구 쪽에 조금 있고 중공업 지역은 이제 뭐 인천이나 성남, 안양으로 좀 나가야지 좀 있습니다. 양진호 대표는 제가 아끼는 학교 후배이자 교회 후배인데 워낙에 만나면은 빌딩 투자 얘기만 해가지고 저번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계속 빌딩 투자 얘기만 했거든요. 빌딩 투자 공부를 하다 못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요즘에?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빌딩 투자 중에서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제 신축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허름한 건물을 사서 뭐 완전 신축급의 뭐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었을 때 되팔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벌고 작품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이것만 파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든다. 예술이란 뜻인가요? 부동산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가 돼야 하는 종합 학문이자 예술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할 때 양진우 대표가 하도 빌딩 투자 막 형 빌딩 투자 하세요 막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야 나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땅땅무스 땅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가르쳐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양진호 대표한테 요구한 거는 너가 하는 빌딩 강의를 듣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사고 공사를 하고 파는 것까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 가르쳐주는 수준의 강의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당연하죠. 제가 다 배웠던 노하우들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뭐 질문이나 쉽게 말해서 뭐 코칭권, 질의응답을 계속 해주실 거죠? 네,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7시간 이상 빌딩 투자하는 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1강 때는 저 땅땅 무슨 땅이 2024년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주택 쪽은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2강부터 5강까지는 양진호 대표가 빌딩 투자 강의를 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누구나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진행을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부터 5강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강의 커리큘럼은 이게 7시간 내로 다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 기본 지식 있잖아요. 그런 것이 빌딩 투자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 용적률, 건폐율, 입지 선정 그런 게 좀 필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청 필수 기본이죠. 네, 그거를 어렴풋이 아는 분들은 많아요. 그냥 높이 지을 수 있으면 용적률이 높은 거, 뭐 어렴풋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뭐 주차 공간이라던가 일조권이라던가 따져봐야 할 게 많거든요. 용적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조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축이 좋은지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좋은지 이런 장단점도 비교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매매가 이거 과연 적정한 건지 이게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빌딩이나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 이유는 내가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화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배움으로 시작하는 게 시행착오를 가장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시세에 맞게 그리고 혹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 때 시세 파악하는 거랑 가격 흥정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챕터로 설명을 하는데 양진우 대표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용 절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비용 절감에 있어서 당연히 매매가를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가 있으니까 그 공사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어디서 배우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뭐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강의도 다녀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수박 겉핥기식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양진우 대표는 강의를 제대로 못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제가 무서운 교회 형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준비됐지? 엄청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거고요. 채널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강의 타이틀이 티끌 모아 티끌, 빌딩 투자해야 한 방에 부자 되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강의 신청 많이 하시고 정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꼭 빌딩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